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시 후평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해당 지구대가 임시 폐쇄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후평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어제 춘천시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고 검체 채취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10일 춘천 35번 확진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구대는 A 경위의 검체 채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 초등학교와 중학교 24곳이 학생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진행된 교장 연수 과정에서 밀접 접촉했던 원주, 화천, 홍천, 영월군 초등학교 교장 1명과 교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다른 교사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교직원 22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과 관련된 초등학교 20곳과 중학교 4곳 등 24곳을 임시 폐쇄하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주말이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평소에도 상가가 텅 비어있는 건 유독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전국의 혁신 기업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 20개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혁신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혁신 기업도시와 관련된 법률 전반에 걸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 부설기관과 분원의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출신 인재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자문기관에 불과한 균형발전위원회를 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 권한이 있는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확보, 정주여건 개선 등 6개 분야 20개 법안입니다. 혁신 기업도시법을 포함해 병역법과 교육법, 정부 조직법까지 개정 대상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좀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도출된 의견이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경기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민들과 이전에 온 공공기관 가족분들하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도시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만큼 통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같이 이번 법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양당에서 같이 아마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희는 크게 기대하고 있고. 전국 혁신 기업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개장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이 강원도가 손해보는 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지를 헐값에 넘겼다는 특혜 의혹과 함께 공사 대금 지급이 안 돼 공사가 중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강원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내년 7월 개장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최무순 지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개장이 안 되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재출마 안 한다는 약속을 좀 드리기도 어렵고 하여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도 안 돼 열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같은 질문에 강원도는 개장 시기가 2022년 3월로 늦춰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딱 1년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 6개월 동안 안전점검을 하고 개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또 한 3개월 동안 인력이 3주를 하면서 이제 그 안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이전 건설 시공사였던 STX건설과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주기로 한
휴양 리조트 부지가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감정평가에 408억 원보다 낮은 326억 원에 넘기기로 했고 또 STX가 계약금도 지급하지 않은 이 땅을 다른 곳에 팔 경우 그 차액도 STX가 가지는 걸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특혜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냐. 중도개발공사가 STX에 지급한 공사대금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2달 동안 중단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 하도급사가 가져가야 될 공사대금을 일부 그 압류분에서 빠져나갔다 그러면 하도급 공사하신 분들이 일부 못 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멀린사의 유리한 협약, 불투명한 수익성, 놀이시설 독점권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 초기 3년 차예요. 자, 그때 당시만 해도 본 의원이 좀 찾아보니까 레고랜드 그때 점검을 그때 정확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호텔과 유적공원, 컨벤션과 주차장 중 어느 것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개장이 7번째 연기된 것에 대해 최문신 지사가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혈세 낭비가 아닌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 사업이라고 한 최 지사의 약속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장이 또 늦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와 지역의 배추를 활용한 통일 배추 제조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양심층수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으로 잘린 배추가 레일을 타고 옮겨져 커다란 저장통에 담깁니다. 저장통이 배추로 가득 차면 해양심층수를 공급해 절임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루 동안 절여진 배추는 20kg 단위로 포장됩니다. 고성에서 생산된 배추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절임 배추 제조 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 산업단지에 있는 통일배추 제조 시설은 2018년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공했고 최근 지역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맡았습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간 운영하는데 올해 판매 목표량은 2만 상자, 400톤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고성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로 만들어지고 내년부터는 수매량을 늘려 전량 고성 지역 배추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통일 배추 제조 시설이 가동되면서 해양 심층수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고 국민 고용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농민들이 계약 재배한 배추를 전량 여기서 소비할 수 있을 뿐더러 좋은 배추, 절임 배추가 나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고용 효과도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 심층수의 절임 배추는 일반 절임 배추에 비해 유산균과 미네랄이 풍부해 소비자들의 주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 배추는 해양 심층수로 절여진 배추로서 타 기존 절임 배추보다 아삭아삭한 식감과 보존성이 오래가고 특히 타 절임 배추보다 유산균이 많은 게 장점입니다. 고성군은 통일 배추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와 SNS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최근 지역 내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걱정하던 학교 내 전파가 없다는 건데요. 33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학교 내 전파는 없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급습하자 가장 염려했던 곳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장시간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감염,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을 3월이 아닌 5월 20일이 돼서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등교 학생 수를 제한하면서 학교 내 전파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등교 학생 수를 늘리자 전국적으로 학교 전파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한 학교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연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19 감염자는 962명까지 늘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3.4%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강원도에서는 전체 감염자 중 학생과 교직원이 39명으로 11.4%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비율보다는 높지만 강원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교 내 전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이 감염되는 경우는 있어도 학교 안에서 학생 간, 사제 간 감염은 없었습니다. 거리 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소독제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잘 준수를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그 얘기할 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세를 몰아 강원도교육청은 대입 수능 시험을 20여일 앞둔 시험장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 시험장 학교는 물론 모든 고등학교를 비워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고3 학생들은 23일부터 전면적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18일부터 25일까지는 모든 시험장의 방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초, 중, 고등학교들이 학교 공동체의 헌신과 참여로 코로나19 학교 내 전파 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는 지난주부터 일부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은 유증상자들의 방심을 원인으로 보고 개인 방역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주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설명회가 실내 공간에서 열렸는데도 강사와 이용자 등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일부는 증상이 있는데도 계속 출근해 2차, 3차 감염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소집단 감염 사례의 81%가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속해 검사를 권유받고도 신속하게 검사를 받지 않았고 가족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는데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과 원주, 인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신원을 확인할 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원주시가 식음료점 테이블 칸막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오늘까지 7,100여 개 식음료점 가운데 거리두기가 어려운 점포를 조사해 다음 주부터 2만여 개의 칸막이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규모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업장에는 최대 5개를, 이상인 업장에는 최대 1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주 청원학교와 봉대 가온학교 등 도내 8개 특수학교에 심리안정실이 설치됐습니다. 심리안정실은 장애 학생이 불만 표출을 위해 자신을 때리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고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한 공간으로 심리 안정을 위한 조명과 영상, 음향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도내에는 2019년부터 8개 특수학교에 11개실이 조성됐으며 2022년 개교되는 가칭 동해 특수학교에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새해 일출 비행 상품인 해돋이 원정대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해돋이 원정대는 오는 31일부터 새해 1월 1일, 2일, 3일까지 나흘 동안 오전 7시 10분에 양양공항을 이륙해 동해상에서 일출을 보고 8시 10분에 양양공항에 착륙하는 상품으로 최저 8만 원에서 최고 19만 원에 판매됩니다. 플라이강원은 당초 12월 31일 상품은 일몰 상품으로 계획했지만 올해 마지막 일출을 관람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척 민예총이 오는 16일부터 6일 동안 강원 민족예술제를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에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는 삼척 민예총이 준비한 사진과 인형, 서예, 섬유공예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20일과 21일에는 인형극과 한국무용 등의 공연 행사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공연 관람객을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하고 전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강원 지역 자영업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자영업자 수는 1년 사이 10,000명이 줄어 20만 3천 명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나면서 1인 자영업자의 수가 7,000명 줄어든 16만 2천 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전체 업종별 취업자 감소는 농림어업이 2만 6천 명으로 가장 컸고 제조업 6천 명, 도소매와 숙박음식업은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도 교육청이 사상 처음으로 연속 감액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13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